반갑습니다. 김동엽입니다. 김성모입니다. 김동엽입니다. 오늘 뭐냐, 참, 제가 기억자시네? 좀 이렇게 약간 좀 엉뚱한 데가 약간 있어요. 남들은 볼 때는 이렇게 글 안 할 것 같다 그러는데 이제 좀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김동성 원장님이 원장님 되고 나서 욕 한 자리 줄까 하고 좀 기가 있네. 아무것도 기여를 안 하는데 그 주면은 그것도 거북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실 이렇게 우리 대표님 너무 존경하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하시고자 하고 끝없이 뭐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 보고 너무 진짜 항상 이렇게 감격하고 있어요. 우리 대표님 말고도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니까 제가 따라가지는 못하니까 좀 소외되는 느낌이 좀 요즘에 좀 들어오고 있어요.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철없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밝은 모습을 항상 이렇게 세상에 빛이 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이 자리에 식당으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마이크요. 마이크. 마이크? 네. 안 실례. 오늘 제가 발표하는 거는 6장 몸 살이며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는 이제 그 몸을 살리지 않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신학교 가족들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성공을 하신 분들 그 부분에 예를 들어놓고 이렇게 해라 해서 그런 분들의 그 예를 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예를 들어놓은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많이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스티브 잡스가 뭘 하시는 분인지 잘 몰라요. 근데 뭘 하시는 분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사업가인가요? 스마트폰 아이폰을 생각하고 스티브 잡스는 와이어드라는 페이지가 184페이지입니다. 와이어드라는 잡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창의성은 그저 대상들을 연결시켜 나가는 겁니다. 창의적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 일을 했냐고. 아마 실제로는 별로 한 일이 없어 약간의 가책을 느낀지 몰라요. 그들은 그저 뭔가를 보았을 뿐입니다. 그게 조금 지나니 확신으로 다가왔을 뿐이죠. 자신들이 이미 가진 경험에다 새로운 것을 결합시킨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경험한 것이 많고 그것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본 겁니다. 남들이 쉽게 보지 못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의 호심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됐어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예요. 어떤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소년 이름이 스트링랜드라는 그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도자기를 빚는 교실 옆을 지나게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도자기를 빚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써놓은데 교실 한 구석에 도자기 공예를 84페이지 좀 중간쯤입니다. 교실 한 구석에 도자기 공예를 돌림판 위에 놓인 진흙을 빚고 있는 한 남자가 보였다.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남자의 손을 스트링랜드는 명랑한 듯 바라보았다. 마치 차력이 살아 움직여 하나의 형상처럼 앞으로 오르는 것만 같았다. 도자기를 빚던 미술 강사는 스트링랜드 시선을 비쳤다. 한번 해보겠니? 라고 그가 물었다. 스트링랜드는 얼떨결에 네 라고 대답한 뒤 의자에 앉았다. 강사는 그 차력 행동이를 그의 앞에 놓아주었다. 스트링랜드는 돌림판을 이용해 열심히 빚기 시작했다. 서툰 술로님 때문에 차력이 한쪽으로 기울어 칠떡 가라앉았다. 하지만 상관없다.
그 순간 자신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그 미술센터를 창립하기도 하고, 맨체스터 장인 길드라는 이름의 미술센터를 개관했습니다. 그리고 1972년에는 스트링랜드라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건설백동 직업학교인 비듀엘 리더십 교육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맨체스터 장인길과 비듀엘 학교의 운영 모두를 성공적으로 이끈 그런 인물입니다. 스트링랜드의 놀라운 성공에는 미국 전역에 관심을 사로잡아서 그를 많은 TV쇼에 출연했으며 미국 연방예술기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1996년에는 메가더 대상 재능 보조기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89페이지 밑에 해놓은 얘기가 뭐냐면 삶에서 거둔 성공은 열정을 따랐기 가능했습니다. 그 열정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는 불투명했죠. 자신의 삶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기울인다면 열정을 가질 만한 일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리고 아이디어와 가능성들로 가득한 일 말입니다. 단지 그것을 하는 게 기분이 좋아서 시간과 관심을 잡아끄는 그런 일들 말이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런 태도를 자신의 삶에서 원칙으로 삼는 것뿐입니다.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소년이 도자기 빚는 것을 보고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런 거 보셨죠? 도자기 뭐 빚어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이게 보면은 정말 신기하죠. 이렇게 진흙덩이가 샥 서로 되면 그냥 그릇으로 다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흙이 단순한 흙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될까요? 그 나는 이렇게 막상 하면 이렇게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 빚는 그 장인도 원래 처음에는 그렇게 굉장히 서툴렀을 것입니다. 아까 안순호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렇게 내가 춤을 출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딱 박규수 선생님 어떻게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춤을 배워가지고 정말 그 춤추는 모습 이렇게 보면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도전 정신으로 보이고 이렇게 너무나 열심히 추는 그 모습에서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가지고 사실 발표를 하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정말 안 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냥 떨리는 모습이라도 보여줘보자 한번. 그것도 일종의 도전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동생 김동동 원장님 춤을 배우겠다고 그러니까 저도 한번 따라서 배우고 싶어요. 한 선생님이 한 분이 이렇게 너도 해보겠니? 하고 이렇게 이끌어준다는 거. 그죠? 이 사람도 누구죠? 저기 스피릿랜드도 처음에 이렇게 그 선생님이 한번 해보겠니? 이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그냥 안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끌어준다는 거. 내가 이렇게 지식을 더 가지고 있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뭘 아는 게 있다면 이걸 나눠준다는 거. 이것이 우리 신학교의 어떤 위임이라 그러나? 그런 거잖아요. 그죠? 서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좀 부족한 것을 남들로 이렇게 체험을 받는 거.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여기 보면 그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저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당신이 존재한다면 숨을 쉴 것이고 숨을 쉬면 말을 할 것이다. 말을 하면 물을 것이고 물으면 생각할 것이다. 생각하면 탐색할 것이고 탐색하면 경험할 것이다. 경험하면 배울 것이고 배우면 성장할 것이다. 성장하면 무언가를 바랄 것이다. 바라면 그것을 찾을 것이고 찾으면 의심하게 될 것이다. 의심하면 질문을 할 것이고 질문을 하면 이해하고 이해하면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되면 더 알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없이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정체시키지 말고 변화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벌레가 지금
그 아까 벌레가 저거 빼벌레 같아요. 그 파란 거. 벌레 보셨죠? 제게. 저도 이제 시골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빼벌레를 잘 알아요.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자들은 되게 징그러워하는데 재밌어요. 많이 가지고 놀면 되게 재밌어요. 여자분들한테 이렇게 벌레를 중에서 이렇게 이제 막 저기 저 해양목 같은 데 벌레가 있으면 꽤 큰 게 있으면 잡아가지고 이거 좀 보라고 그러면 막 징그럽다고 막 도망가고 그러는데 여자들 놀리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정말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지식을 나누는 것이나 모든 걸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이렇게 나 자신을 알기 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근데 내 자신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아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떤 존재다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다 잊어버리고 보이는 현상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나의 욕심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나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모든 우주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이 세상도 우주도 다 들어있는데 이게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사실 서 있는 이 자리도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이렇게 항상 긍정적이고 뭔가를 알고자 하는 노력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 안에 천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극락이 있을 수도 있고 무릉도원이 있을 수도 있고 내 마음속에 욕심이나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더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같은 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버리고 내 자신이 완전히 욕심이 없는 상태의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근데 그것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끝없이 이렇게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을 끝없이 이렇게 추구하고 그 지식에 끝까지 이렇게 가보니까 그 지식의 근본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남에게 주는 거더라고요. 그 지난 시간에 보니까 우리 머리 웃으신 분이 오종호 선생님이시잖아요. 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뭘 하느냐. 그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지혜만 있으면 뭐 하느냐. 해안이 있어야 된다. 해안이란 건 밝은 눈이잖아요. 그래서 밝은 눈을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밝은 눈이란 건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정말 우리에게 어떤 세계가 다가올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세계를 이렇게 참여할 것인가, 이것을 이렇게 늘 꿈꾸면서 서로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그 지식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그러한 보이지 않는 그 이상향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